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했죠. 메타라고 변경을 했을까요? 또 하나의 세계가 생겼죠.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들어와서 오프라인 근무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맛을 본, 효율을 본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략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또는 무섭습니다. 메타버스를 알고 안 하는 것들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은 대학교 명품 지성학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성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승범 이사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코로나 백신 그 예약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최근에 지난 연말에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국 휴레패커드 컨설팅 사업본부에서 일하셨고 또 이랜드에서도 근무하셨고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탁승범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탁성범입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그 중간고사 다 끝났다고 말씀 주셔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한 20-30년 만에 학교에 왔는데요. 벚꽃도 활짝 피었고 또 오래간만에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서 많은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그런 활기를 느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1시간여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요. 또 이 지성학 강의가 가천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그 명품 강좌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명품 강좌에 제가 강사로 와서 하게 된 것들 무한히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다 저보다는 지금 계신 학생들과 더 어린 학생들이 더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전체 목차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또 어떻게 과거의 궤적이 있었고 진행이 되었고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증강현실, 또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또 이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리스크와 고려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질문도 주시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정의와 이전의 과거와 현재, 또 현재의 기술, 또 현재 동향 이런 것들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요즘 예스24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뭐 그 토익과 수능 시험 말고는 5번째로 메타버스의 서적들이 그 화랑이 돼서 팔렸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 서점에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키워드를 넣게 되면 많은 책들이 다 나오고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다니는 네이버 트렌드 또에 보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 트래픽이 늘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그런 키워드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증권, 돈을 벌기 위해서 ETF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펀드를 만드는데 메타버스 ETF도 만들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 지식인과 내용들이 많은 포털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그 사명을 변경했죠. 어떤 이유로 변경했죠? 예, 메타라고 변경했습니다. 아직도 젊은 저커버그라는 CEO께서 왜 그 유명한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페이스북을 메타라고 변경을 했을까요? 아마 미래의 어떤 가치로 볼 때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 경쟁이 있지 않다는 판단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그런 사명 변경과 함께 그 오큘러스 같은 그 하드웨어 장비들도 같이 마련해서 같이 솔루션을 변경하고 있고 호라이즌이라는 어떤 가상 세계를 통해서 학교와 사회 또 미팅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페이스북이 이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싸이월드 그 이전에 아이러브 스쿨 같은 어떤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 사이트였다면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가미되어서 언택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그 이름 자체가 메타라는 가상, 초월과 버스라는 어떤 세계라는 그런 이름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되겠죠. 요즘 뭐 부캐라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뒷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금 여러 위에 있는 그 깔때기, 메타버스란 깔때기 위에 아바타, 5G 네트워크, 게임, 클라우드, AI, 코로나19라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합된 그런 단어, 어떤 통합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5년 전에 클라우드 사업 저희 회사 시작할 때 클라우드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큰 기업에서는 내부에 서버나 네트워크 그런 장비들을 크게 두었습니다. 뭐 큰 삼성그룹이나 LG그룹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장비에 인프라 장비가 있었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장에 반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5년 전에 제가 기업에 나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그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클라우드 자체는 그냥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도 지금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향후에도 트렌드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일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IT의 경쟁력들이 어떤 서버, 큰 하드웨어 회사 같은 회사들이 구가를 하였다가 클라우드 개념으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런 그 클라우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도 이런 아바타, 5G 네트워크, AI, MZ세대 이런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새로운 컨셉으로 집합된 그런 단어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개인과 회사가 있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제페토 해봤어? 로블록스 해봤어?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해봤어?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인의 경쟁력이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우리 대학생들 또 취준생들한테 중요한 목적과 같이 기업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최고 경영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신기루 같은 동향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업들을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과 회사의 입장을 볼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의 세계, 또 다른 나의 어떤 퍼소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모여서 미팅하고 이벤트를 갖고 진행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좀 더 유연하고 또 글로벌하게 어느 곳에서 애니웨어 어느 곳에서 접속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런 그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실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치게 되면 스노우 크래시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 영화 안에서 스노우 크래시란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아바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몇 년, 10년 좀 지난 다음에 세컨 라이프라는 어떤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조금 앞서 나갔던 거죠. 마치 페이스북 앞에 있었던 싸이월드나 그 전에 있었던 아이러브 스쿨처럼 정말 동시대를 앞서갔던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의 연결성이나 어떤 오프니스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아쉬운 한국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제가 다니는 네이버에서 작은 그 스노우라는 회사에서 제페토 사업부가 생겼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로블록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3억 명의 그런 유저를 확보한 그런 놀라운 메타버스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너무 놀라고 있는데요. 실제 그 조그만 나라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3억 명의 유저를 가지는 라인과 어떤 제페토 같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들은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듭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 유저보다 해외 유저가 훨씬 많습니다. 해외 유저가 70,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웹툰이나 어떤 제페토 같은 그런 솔루션 자체는 시대와 연령과 국경과 인종을 다 떠나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에 어떤 하드웨어, 어떤 글래스나 어떤 버추얼 머신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발맞춰서 발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를 앞선 92년이면 이제 30년 전인데요. 이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아바타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 나왔고 실제 그 메타버스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주인공은 그 딜리버리하는 그런 피자 딜리버리하는 그런 라이더였는데요. 메타버스에는 검객이 돼서 실제 그 안에서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 현실은 팍팍하고 어려운데 메타버스에 접속했을 때는 그 세상 안에서의 어떤 최고의 어떤 추앙받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2의 어떤 부캐릭터 아바타를 가지고 피자를 낮에는 나르고 어떤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안에서 검객이 되어서 그 정의를 앞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2003년엔 세컨 라이프라는 어떤 그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리 안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지도와 지형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만들었던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보다는 좀 더 진화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건물들이나 지역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들이 판명이 되었는데요. 이 만들었던 그 필립 로즈데이라는 그런 CEO는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03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통신 속도나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통신 속도의 어떤 그 그래픽적인 그런 요소들이 하기 위한 어떤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의 영감을 가졌던 것들은 버닝맨이라는 축제였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드리면 매년 8월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9일 동안 한 8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음료나 이런 것들만 제공이 되고 그 안에서 예술품들을 만드는 거죠. 한 8만 명이 같이 모여서 그냥 전 세계에 모였던 그런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철골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예술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9일 동안 같이 합니다. 마치 메타버스 제페토나 로블록스 안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까? 이런 그 도모를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아까 세컨 라이프를 만들었던 CEO가 그 영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8만 명이 한 9일 동안 모이면 처음에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어디 살았는지 뭐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컨 라이프는 좋은데 이런 장을 만들었는데 다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의 참여자들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구심점이 있거나 디렉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 회사에 있는 그 제페토의 유저이긴 하는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저희 애플 가끔 알람도 옵니다. 알람이 와서 갖게 되면 되게 뻘쭘해요. 그 안에서 쓰는 언어들도 제가 쓰는 언어들이 아니라 훨씬 축약되어 있고 정말 짧은 언어들, 그들만이 아는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대를 앞선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비로소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가서 하드웨어의 발전과 또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의 어떤 흥미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포켓몬고 아마 한 3, 4년 전에 너무나 많이 하셨죠. 여행 가면은 포켓몬고에서 증강현실 통해서 획득해서 구슬도 획득했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소장품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의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 만나지 못하고 2년 동안 다 수업 못 하셨죠. 저희 회사도 2년 동안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이벤트를 같이 못했기 때문에 줌과 뭐 게더타운 같은 그런 그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회의하고 또 랜선 회식해서 같이 찡하고 그런 시기를 2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줌도 활성화되었고 게더타운 아니면 뭐 잽 같은 어떤 2D 솔루션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어떤 기술 발전이 담보가 되어야지 그 솔루션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전 세컨 라이프나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연결성이나 어떤 솔루션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사장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페이스북이 훨씬 아마
싸이월드 같았을 텐데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싸이월드는 약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폐쇄성이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모든 솔루션들과 어떤 서비스든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오픈니스가 그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부캐 너무 많죠. 뭐 유재석이라는 그 유명한 그 유명인이 여러 가지 그런 피아노 치고 여러 가지 그 솔루션 뭐 그 트로트 가수도 하면서 또 연예기획사 사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캐를 갖고 있습니다. 옷만 입으면 딱 변하는 거죠. 뭐 사투리도 쓰고 아주 꺾는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있는 거. 또 이 뒷장에 보면 최근에 뭐 많이 보시죠. 이호창 본부장, 아무튼 김갑생 할머니나 이은지 또 뭐 많은 솔루션들이 그런 유명한 셀럽들이 자기 어떤 특정한 커스튬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런 그 욕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표출하기 어려웠을 때 이렇게 대놓고 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가상 세계를 통해서 표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게 보고 있죠. 옷만 입으면 변화하죠. 등산복을 입으면 등산 아저씨, 다리도 걷고 또 뭐 김갑생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재벌 2세처럼 하는 그런 형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캐릭터로 살기에는 좀 부족하고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맨 왼쪽에 지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피지컬 월드죠. 피지컬 월드에서 오른쪽 하게 되면 거울 세계, 미러 월드가 되겠습니다. 미러 월드. 요 개념들은 제가 뒷장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지컬 월드에서 좀 더 강화된 증폭되는 그런 현실을 증강현실을 하고 있고요. 그 지구, 피지컬 월드에서 대각선에 있는 가상 세계는 전혀 없는 세계인 거죠. 그 컨텐츠가 없는 이 네 가지가 오늘 강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월드가 리얼한 월드라면 오른쪽에 미러드된, 그러니까 복사한 어떤 거울 세계가 있는 거고요. 아까 포켓몬고처럼 현장은 있지만 그 위에 어떤 그 이미지들이나 돌아가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증폭시키는 것들이 증강현실이고요.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들이 가상세계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 그래서 컨텐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현실과 가상의 사이에 4분면 사이에서 네 가지 그런 세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세계, 증강현실 처음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규먼트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증강하다 보니까 이전에 한자 세대는 잘 알 것 같아요. 증폭, 우리 앰플리파이어 같이 스피커하는 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현실을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켜서 그 위에 어떤 그 UHD나 우리 요즘 차에 보면은 그 앞유리에 반사를 하게 돼서 현재의 스피드나 어떤 도로의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윗단의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컨셉만 잘 알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상 세계는 없는 세계고요. 증강현실은 현실 속에서 강화된 현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지만 가상현실은 100% 가상, 증강현실은 그 포션을 나누면서 50대 50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VR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큰 물안경 같은 그런 그 오큘러스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썼을 때 아예 없는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핸드헬드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 그 증강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은 포켓몬고고요.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거북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그 젊은 날 횡사를 했죠.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다시 그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가지고 그 옆에는 실제 가수였고요. 그 옆에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저 가상의 거북이라는 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나와서 거의 1년 동안, 지금은 기술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합쳐서 목소리도 변형시켜야 되고 그 행동 몸짓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드는 시간들이 꽤 걸렸습니다. 네, 뭐 유명인들을 하는 그런 부풀리는 것들 요즘 많이 쓰시나요? 스노우 같은 것들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가상화시키는 자기의 본판을 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수많은 뭐 옷가게, 뭐 자라 같은 데나 이케아 같은 곳들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것들은 메가 스토어를 만드는 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상세계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어디든 접근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구찌 같은 그런 명품,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비싼 브랜드도 지금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어떤 명품들, 우리가 굳이 살 수는 없지만 저 세계에 들어가면 걸쳐볼 수 있는 거죠. 외투도 걸쳐볼 수 있고 모자도 스카프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싼 운동화도요, 마찬가지로. 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 있는 어떤 월마트의 스토어나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증강현실을 통해서 접속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그 UX에 대한 개념들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뷰티. 당연히 그러니까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일부는 초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 많이 진도가 나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후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입거나 바르거나 어떤 그 두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매시브한 고객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증강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좋은 차들은 다 요즘 기본의 차들은 다 UHD가 있어서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그 앞 유리상에서의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습도, 외부의 그런 기온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되는 것들도 증강현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추얼 월드는 아까 물안경처럼 큰 오큘러스 같은 그런 큰 것들이 필요한데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재 보는 형태에서의 어떤 추가의 그런 그 디스플레이나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나 홀로렌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증강현실을 한 다음에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네, 페이스북은 잘 운영하면 됐지 오큘러스라는 그런 또 아리아라는 그런 그 간단한 안경부터 또 그 버추얼 머신 그 리얼리티를 활용하는 하드웨어를 할까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20대 중반에 창업을 했고 한 10년 이상 구가를 했는데 현재 향후에 페이스북이 현재 미국의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노쇠한 그런 솔루션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전에 올드한 어떤 올드 패션드 된 어떤 커뮤니티가 되어서 이후에는 진짜 같이 그 접속하고 그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핵심을 메타버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사명을 바꿔버리고 메타로 바꾸는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발전하고 있죠. 하드웨어는 요즘 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폴더블 디바이스라 해서 다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그 평판 디스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 시신경을 디텍트하는 망막과 시신경 사이의 어떤 그런 그 두꺼운 그런 유리나 하드웨어의 발전들도 계속 담보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밝아진 화면들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 발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딥러닝 통해서 사람의 모션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단순한 클라우드 솔루션도 필요하지만 어떤 5G 네트워크 속도도 담보가 돼야 되고 IoT에서 획득되는 다양한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그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쭉 4가지 세계를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라이프 로깅 전에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네, 안현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19학번 안현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강현실인 메타버스의 권리 취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스트라고 요즘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어스트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죠. 어스트의 아주 기본적인 펀드멘탈한 그 소스 정보는 무엇이 제공하는지 아세요?
구글 지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뭐 북한만 제외하고는 다 그 지형들을 획득하고 있잖아요. 참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 왜 구글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 세계의 모든 지형들을 확보하고 있지? 결국은 근데 어스트라는 그런 그 솔루션 자체의 기반은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국내에서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도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구글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 월드, 리얼 월드에서 어떤 부동산이나 지형이나 산이나 임야나 농토를 다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실제 이제 리얼 월드에서 거기라도 획득하자,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니까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없는 세상인데. 근데 그 근간들은 구글 지도에 나와 있던 어떤 지형 지물, 어떤 지번, 이런 어떤 정보들이 다 획득이 돼서 이쪽 구역은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뭐 뉴욕 그 메디슨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들도 구글 어스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재화가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재화였는데 그렇게 된 거죠. 현재는 근데 현재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 어떤 소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구글에서 갑자기 제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뭐 유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유통되고 지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NFT 같은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 돈을 벌 것 같고요. 어떤 잘못된 그런 정보를 획득해서 유통했던 사람들은 또 제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소위 말해서 무주공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질문이 왔는데요. 네, 배서영 학생 안녕하세요. 운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시장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시장의 발전 동향에 맞춰 하드웨어적인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강현실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네트워크 스피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매시브한 어떤 유저들이 디텍트한 정보들이 잘 서버에 전달이 되고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되려고 하면 사실 네트워크 스피드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5G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네, 5G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었고, 시제품으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다 글래스 형태의 어떤 증강현실을 위한 하드웨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품과 양산은 또 차이가 있어서 양산을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사용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정한 가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너무나 불편해서 안경을 썼는데 눈이 그러니까 불편하게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한 기술력 확보가 되었고, 통신 속도와 어떤 사용성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솔루션들이 담보가 될 것 같고요. 외려 하드웨어는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따라갈 수 있을지,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이전에 저희 세대는 블로그 카페 같은 경우에 일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시죠? 라이프에 대한 어떤 그 기록 이런 걸 남기는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글로벌 솔루션들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 틱톡, 스냅챗, 인스타, 트위터 이렇게 하고 있죠. 결국 이 세상도 자기들이 유저들이 만들어낸 어떤 메타버스의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좋은 어떤 그림과 음식과 어떤 여행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자기의 이미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스포츠 업체와 같이 하면서 달리는 것들에 대한 로깅, 내가 오늘 얼마큼 달렸어, 얼마큼 칼로리를 소비했어, 이런 것들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먹었던 음식에 대한 칼로리, 또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전에 어떤 일기의 어떤 자기의 감정의 표현이었다면 이전에 피지컬하게 어떤 그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음식, 칼로리 이런 것들이 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길가에 가시면 대부분 줄 없는 그 이어폰이, 줄 있는 이어폰을 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고 다 없는 그런 그 블루투스 이어폰 쓰고 계시죠. 또 대부분의 그런 중년 남성들도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시계를 원래 안 차고 있다가 일단 그 핏 같은 어떤 뭐 걷고 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신 것 같아요. 조금 모양은 이상한데 저도 이렇게 어찌 차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패셔너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키 같은 그런 솔루션과 결합된 것들은 약간 스페셜한 상품들로 해서 뭐 이렇게 걸기도 하고요. 네, 하고 있죠. 아마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 그 탐구하고 그 니치를 파악하는 어떤 그 글로벌 업체 또 스포츠 업체의 그런 것들이 다 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하다 보면 뭐 사실 다 제한을 걸어놓지만 다 유포가 되는 게 그냥 현실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드는 미러 세계. 저희 안에서도 네이버 안에서도 네이버 랩스에서 아크버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세계가 아니라 똑같이 복제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복제한 세계가 되어서 지금 네이버 랩스에서는 서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형 지물 또 큰 건물에 대해서 똑같이 복제를 해서 어떤 도로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로 통제라든지 도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네, 거울 세계가 그 배달민족이나 에어비앤비 같이 않은 피지컬 그 로케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배달민족 안에서는 여러 가지 족발집, 짜장면집, 뭐 물회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상으로 만들게 입점을 시켜놓은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똑같이 복제해서 뭐 그 서울시 강남구 뭐 강남대로 19번지에 있는 똑같은 그런 실체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옮겨놓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든 어떤 미러화된 그런 똑같은 형태의 방 구조라든지 건물 구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구글 어스도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런 확보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 핫하죠. 네,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핫플레이스, 뉴욕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거울 세계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최근에 급작스러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 그 언택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신입생 환영회나 또 입학식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미러화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부분을 다 그 미러화된 세계에서 입학식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네. 네. 네, 직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게더타운을 통해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방도 그 사실 저 방 임대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모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직방에 맞는 솔루션들을 또 다른 뭐 현대자동차는 다른 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 자기 회사에 잘 만들었던 메타버스를 다른 회사에 또 팔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을 갖고자 하는 큰 대기업들이나 큰 대기업에서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들이 이전에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좀 흩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어느 곳에 접속해서 일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볼 때는 메타버스라는 솔루션이 너무 좋죠. 저도 게더타운을 써봤는데 게더타운에 어떤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면 두 사람의 포커스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음소거가 되는 상태에서 같이 회의할 수 있고요. 팀원 한 명 불러서 면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잘 만든 거죠. 결국 이 솔루션 자체도 거대한 클라우드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해서 써야 되니까요.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그 통칭되는 그 개념 하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 아까 통신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 AI 기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보지 못한 뭐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아니면 뭐 그 싱가포르에 대한 방문, 또 요즘 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다 그 메타버스화 해서 그 접속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크버스는 아크가 ARC거든요. 그래서 아크버스가 그 AI, 로보틱스, 아래 로보틱스, 클라우드 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로 실제 돌아다니면서 거리에 대한 어떤 실측이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실제 AI로 다 머신러닝화해서
그룹핑 시키고 실제 어떤 그 주소화 시켜서 제공하는 거가 되는 버스죠, 버스. 그러니까 AI, 로보틱스, 클라우드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성이 되어서 그 네이버에서 그 항공사진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울 세계, 그 서울시의 어떤 전체 피지컬 월드를 미러 월드로 전환했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증강현실이 현실에 있던 것들을 강화시켰다고 하고 또 그 했다고 하면 가상세계는 없는 세계입니다. 없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VR 큰 고글 같은 걸 썼을 때 새로운 세계로 다 인입되는 거죠. 현실은 팍팍한데 그 고글을 썼을 때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안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그런 큰 데서 이 주인공이 새로운 피처, 새로운 그 부 캐릭터로 실제 신적인 존재로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제페토에게 나왔네요. 네, 지금 3억 명의 어떤 유저를 확보한 그런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 서비스입니다.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런 어떤 로봇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저희 네이버 안에서 듣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결혼도 같이 하고 신혼일기도 같이 쓰고요. 거기서 인스타그램도 같이 해서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된 거죠. 실제는 결혼은 안 했지만 그냥 가상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웹소설도 같이 쓴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그 제페토는 그 커뮤니티 안에가 한 15명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죠. 뭐 구찌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런 느낌까지 못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혼한 느낌이 드나 봐요. 드나 봐서 그 인스타도 같이 올리고 같이 소설도 쓰고 오늘은 뭐 서로 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리스키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의 어떤 뭐 아직까지는 그런 뭐 그 안에서의 19금 대화나 어떤 그런 그 통용하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언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법적인 어떤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안에서도 2년 동안 계속 오프라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6월까지도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제페토 안에 그 제트스키 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네이버 계열사가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대표님들이 와서 얼마만큼 멀리 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체 교육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교육을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게임이라는 요소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위 로블록스. 그냥 레고 블록처럼 생겼잖아요. 레고 블록처럼 생겼는데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유저들은 정말 그 미국과 캐나다의 30% 이상 있는데 실제 그 안에서의 연령대는 10세 미만입니다. 아까 제페토와 차이는 3D의 아주 유려한 어떤 영상과 약간 로블록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저는 이게 더 위험하고 정말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그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경험하게 되면 떠나지 못하는 거죠. 아마 계속 진화할 겁니다. 로블록스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전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나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선거운동 반영했던 것들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런 뭐 그 단순히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가능하게 했고요. 네.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그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인데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 차이가 있는 거 똑같이 떨어져서 그 50명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남는 형태인데 그 포트나이트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은폐하고 엄폐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는 계속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포트나이트가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계속 경쟁자에 있는 것들은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같이 나와서 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싱어들이나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 어떤 그다음에 그 게임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대한 세계에서 그 배틀그라운드처럼 그 FPS 같이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싱어가 나와서 하는 그런 뮤직 콘서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장을 만든 겁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이퀄 게임인가요? 게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메소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들부터. 근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이 모이게 되니까 유명한 그 싱어가 나오는 그런 콘서트가 있대. 그럼 거기 가보자. 그래서 같이 구경하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그 거대한 콘서트장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저희 회사도 BTS의 그 웸블리라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 웸블리 공연을 했을 때 그 송출할 때 그 것들을 요즘은 다 아바타로 만들어서 요즘 그 BTS를 위한 별도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메타버스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얼굴을 보고 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제 이런 아바타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같이 코마케팅이 되고 송출이 되어야지 더 많은 그런 산업들이 그 융합이 되고 또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표로 본 메타버스. 네, 소셜 미디어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뭐 카톡 뭐 지옥에 살고 있고 페이스북을 하루라도 안 보면 그냥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뭐 글로벌하게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가장 1등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요. 그럼 정말 어린 그 청소년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은 똑같이 유효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 지금 보면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33%의 그런 그 유저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남성과 여성의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 보시죠. 그 16살 아래까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거는 뭐 놀라운 수치라고 봅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린 친구들이 계속 접속해 써야 되는데 사실은 로블록스나 유튜브나 또 약간 올드 패션된 페이스북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포트나이트도 마찬가지. 포트나이트는 약간 그 아까 총싸움하는 FPS 같은 게임이니까 조금 높긴 하죠. 그러니까 유저 그룹이 18세부터 24세 그리고 쭉 넘어와서 45세부터 54세. 저도 그 레인지인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솔루션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 거죠. 이전에 죄송합니다만 교수님과 제 세대는 이전에 막 그 인터넷 부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저도 제페토에 계속 알람이 오는데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가면 되게 쭈뼛쭈뼛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이동도 어려워요. 네, 포트나이트도 당연히 젊은 세대가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소셜 미디어 사용 현황 보면 페이스북 2%, 너무 그 처참한 결과 아닌가요? 우리는 쓰고 있는데 더 이상 페이스북이 유효하지 않아요. 스냅챗처럼 딱 없어지고 그 스노우처럼 비슷한 그런 증강현실이 있는 스냅챗 쓰고 있고 틱톡, 인스타그램 이 세 개의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전의 영화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페이스북은 너무 절대절명을 느꼈던 거예요. 지금 돈 잘 벌고 있지만 향후는 한 10년 후에는 내가 담보할 수 없겠다니까 이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 아래 친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메타라고 바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커버가 이 미래의 향후의 어떤 그 유저들을 확보할 수 없다면 안 되니까요. 예, 우리나라 상태도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아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쓰고 있는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뭐 네이버는 이런 SNS가 아니니까 나오지 않지만 분발해야 되겠죠. 분발해야 되는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 다 웹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페토 같은 그런 것들 만들고 있어서 사실은 향후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가천대 학생들이 그런 좋은 기업들에 우리 한국 기업 또 글로벌 기업에 가면 좋겠지만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당근도 많이 하시죠. 당근도 정말 조그만 그 카카오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카카오 내부에서 그냥 그 아바나다 서로 나누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본질,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거를 관심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스타트업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총장님들과 같이 말씀 나눴는데 요즘 뭐 그 가사 도우미 하는 것들도 개별로 하는 게 플랫폼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만들게 되면 안에서 놀 수 있는 장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유저는 들어오게 될 거고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유저만큼의 매출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아마 이전 강좌들이 아마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결국 그런 매시브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꼬이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뭐 틱톡이나 뭐 스냅챗이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페이스북 팸에 쓰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쓰다 보니까 스냅챗이나 틱톡이 좋은 거죠. 그런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CEO들의 고민거리이자 두려움이자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MZ 세대시죠? 맞나요? 조금 더 됐나? 네. 네, 뭐 너무나 아는 얘기겠죠. 네. 저희 아이도 00년생인데 정말 잘 다룹니다. 제가 IT 회사를 다니는 걸 무색하게 정말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고 잘 다루시죠. 네.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베이브세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렇게 주간이 있으세요. 뭐 일을 딱 마치면 딱 가시고 회식 이런 것들 별로 뭐 항상 모여서 하지 않고요. 네. 아무튼 그런 세대의 어떤 특색, 어떤 요구, 그다음에 관심사항들을 잘 반영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솔루션 회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 네. 이제 뭐 그 오타쿠 아니면 뭐 그 있죠? 그 외톨이 증후군. 네. 표현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 안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회사도 2년 동안 계속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 나오라 하니까 다 지금 반대예요. 반대해서 이제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줄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낮 시간은 되게 보링해요. 힘들고. 그렇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계속 특정한 각도의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돈벌이가 됩니다. SNS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화폐든 NFT든 그 획득한 아이템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 규제화나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의 그런 솔루션 SNS 때문에 성희롱 어떤 아바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들을 제어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금기어가 떴을 때 뭐 알람을 띄운다든지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화시키고 또 어떻게 리스크를 방지할지에 대해서가 또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전 방향. 네,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그 거대한 공간에서 은행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용되는 어떤 원화 가치나 달러나 엔화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화, 블록을 다 저장했다가 다 합쳤을 때 이 사람이 홍길동 씨의 그런 자산이야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NFT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유통되는 뭐 요즘 뭐 구찌나 헬로키티, 뭐 나이키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또 유저가 만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어떻게 유통하고 지불할지에 대해서 지불수단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고 가상화폐와 NFT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과는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메타버스 경험하고 NFT는 뭐지? 또 가상화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또 현실을 발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시트처럼 네, 하는 상황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시트처럼 활용되는 어떤 그 디센트럴 랜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NFT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 하고 있죠. 네, 엄청나게 천정부지를 올렸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때문에 그것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환기시켜 볼까요? 아까 리얼월드에서 똑같이 복제하는 것들은 그 거울 세계, 미러월드라고 했고, 현실 세계에서 조금 강화시키고 증폭을 시킨 거는 증강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있던 리얼월드에서 아예 없는 생각, 거기는 버추얼월드, 가상 세계가 되겠죠. 이 세계들을 통칭해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지금 4분면은 있지만 5분면은 있지 7분면은 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사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누가 이렇게 현인이 있어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딱 정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좁혀가면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그 사용자들한테 접근하고 개인과 기업에 활용이 될지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요즘 뭐 그 한참 걸그룹이나 또 그 하이라이트된 사업들이 있는데 메타버스와 결부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렌드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 그 걸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셀럽들이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밤 사이에도 다 시간이 다르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고 새벽에도 즐길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솔루션들이 발전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콜라보레이션. 네. 이전에 구찌 같은 회사가 이런 뭐 제페토 같은 솔루션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하고 나서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겠습니다. 네. 게임은 가장 중요한 이지스트 웨이, 그 메타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공략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 친구들이 메타버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실제 현실 세계 구별할 수 없겠죠. 요즘 뭐 그 저희 회사에도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너무나 발표를 잘하시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톡으로 하거나. 네. 근데 좀 세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훈련된 그런 발표나 어떤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는 되게 유연한데 오히려 이렇게 대면에서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전에 제가 다닐 때는 무조건 부딪히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러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세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세대의 그런 흐름에 맞게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 피딩이 되고 또 제공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대로 많이 저 교육 방식도 바뀌고 있고요. 플랫폼도 있는 상태이죠. 네. 근데 왜 갑자기 클라우드냐? 결국은 이 메타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시간에 접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클라우드가 펀더멘탈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5G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또 그 만들었던 학습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서비스화하는 것들에 대한 AI 기능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메타버스 이전에 5년 전에 화두가 클라우드였다면 지금은 메타버스 같은데 메타버스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펀더멘탈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고요. 5G 네트워크 같은 하이스피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계속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생적이든 뭐 타율적이든 간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AI 환경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어문학과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겟더타운을 이용하여 실제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원격 근무나 축제를 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많은 대면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광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 2년 동안 줌 수업 하셨죠? 줌 수업 하시고 뭐 웹엑스 같은 형태로 하셨을 텐데 저도 2년 동안 줌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팀즈 뭐 여러 가지 또 저희 안에 웍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상회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만 옷을 입어도 되는 거죠. 아래는 상관없이.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어느 시간이든. 그리고 어떤 회의실에 어떤 그 좁다란 공간에서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는데 한 뭐 20-30명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마이크를 다 꺼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글로벌 기업이나 저희 회사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들어와서 오프라인 근무를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맛을 본 효율을 본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면으로 5일째 하게 되면 다 그냥 들고 일어설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들도 2년 동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면 교육을 안 하셨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충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게더타운이나 줌이나 여러 가지 솔루션, 화상 솔루션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하고 정말 중요한 뭐 어떤 경우는 대면회의를 통하고 또 전체가 모일 수 없는 그 이벤트, 뭐 종무식, 시무식, 뭐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전체 모여서 랜선 회식도 몇 번 해보니까 뭐 조금 드라이하긴 하지만 뭐 그냥 함께 모여서 한다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진화되지 않을까. 막 얼굴 막 켜라고 그러거든요. 얼굴 뭐 화장 안 했다 막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효율을 봤습니다. 원격에서 어디서든 접근해서 빠르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길지 않아요. 거기 주민서 모이면 이전에 막 그 오프라인 미팅하게 되면 아시지만 막 이상한 얘기도 주절주절 많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얘기들만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체가 대체되진 않겠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 2학년 이지혜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 쉽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메타버스는 가깝지만은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면 메타버스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큰 격차가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잘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한테도 챌린지고요. 요즘 막 그 100세 시대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시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70, 80까지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육체적인 한계도 있어서 요즘 어떤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요즘 많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젊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먹방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크리에이터, 뭐 뷰티 크리에이터 다방면에 있는데 저는 외려 정말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런 그 시니어들의 어떤 컨텐츠에 감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거나 또 삼각대나 여러 가지 그 편집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조금 뭐 약간 그 어설프더라도 계속 피딩하고 만들어나는 그런 것들이 용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치부에서 이거 그냥 트렌드야 신기를 뿐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해보고 여기까지 해볼 수 있고 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명을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그 성장에도 도움이 일말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은 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핵심은 뭘까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까요? 같이 협업하고 같이 치고받고 열심히 뭐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런 타운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젊은 CEO들이 듣고 싶은 거는 젊은 MZ세대의 어떤 니즈나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회사를 좀 더 펀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전에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회사의 숙명이었다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과 회사 절대절명의 숙제 중에 하나가 절대절명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도구로서의 어떤 것들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이거를 무조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보면 어떨까요? 수단으로 보면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문면에서 보면서 어떤 기회를 화장품 가게나 스포츠 업계나 아니면 뭐 그 연예 기획사나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장에 같이 참여하거나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쉽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갖고 하면 한없이 어렵거든요. 뭐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계열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서 다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항상 부딪히니까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에 20년 전에 디지털 디바이드 인터넷 하고 안 하는 사람의 구분이 있었듯이 클라우드를 알고 아니면 메타버스를 알고 안 하는 것들이 작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젊으시잖아요. 저도 늦지만
제페토 깔아서 막 들어가고 하고 있어서 그런 용기와 그런 시도와 또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같이 친구들끼리 들어가면 그냥 뻘쭘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세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의예과 2학번 김보경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배서영 학생의 질문에서 이제 네트워크 스피드에 대한 한계점은 곧 극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현재 메타버스는 2D나 3D의 시각적인 영상 체험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의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나 아니면 그 체험을 제공하는 기기들이 물리적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서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보급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메타버스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그 네트워크 스피드도 좋고요. 그 인터넷 환경도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가시면 아시지만 라스트 마일, 호텔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속도는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포트나이트는 정말 라이트한 게임이어서 잘 돌 수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한국적인 PC방에서 잘 도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완전 리얼월드로 자기 생얼굴을 다 하는 메타버스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3D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솔루션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들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환경 또 네트워크 환경 그다음에 이 기기들 딱 그 엄청난 그 양들의 이미지와 스트리밍들이 다 시신경을 통해 들어올 텐데 들어와서 분석이 돼서 저기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고 뭐 채팅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분석이 돼야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그 만남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마 소프트웨어 발전과 하드웨어 발전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하드웨어 네트워크 스피드나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들이 잘 받쳐줘야 되겠고요. 실제 솔루션들도 좀 더 라이트하게 보편적으로 많은 유저들한테 다 그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전에 그 매시브한 그런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들을 다 견뎌냈고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한 열흘 동안 그 백신 예약 주사 맞았잖아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들어왔을 때 그때 예약이 안 되면 안 됐으니까. 근데 클라우드로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8시 땡 시작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8월 중순에 열흘 동안 8시 땡 시작하면 한 5,60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특정한 서버로 했으면 못했을 텐데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예약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드웨어나 통신 속도는 뭐 비근한 예로 메타버스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발전할 거고 아마 한 5년 후일까? 했다가 뭐 3년으로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최소한 뒤처지지 않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것들이 우리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한 우리 학생들과 제가 살아갈 도전이자 숙명이자 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고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또 시도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